나 살을 빼고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그리고 9년 동안 그 바디를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저희의 다이어트 성공 이야기 전후를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랑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과체중이었거든요. 태어날 때 3.78이니까 약 3.8kg. 제가 해보고 실패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한 두 개씩 이상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다 봐질 것 같은데, 이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네 라는 거를 결국 몸소 배웠고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 안 와닿잖아요, 자기가 안 해보면은. 그래서 저도 원푸드 다이어트 해보고, 그 다음 어떨 때는 이제 그거로 실패를 보니까 그때는 빠지죠. 근데 그걸 오래 못 하잖아요, 원푸드를. 그거 아닌 식단으로 딱 돌아오니 바로 막 살이 찌기 시작했고, 또 물 많이 먹어서 배를 좀 채우면 뭐 금방 배가 부르니까 식사를 좀 양을 줄일 수 있다 해서 또 물을 뭐 엄청 많이 먹어보는 다이어트도 해봤었고요. 물을 워낙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일부러 막 꾸역꾸역 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또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안 좋은 점도 너무 많았었고요. 최저 정말 진짜 작은 탄수화물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몸에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하는 건데, 그 학대형 다이어트들을 다 해봤었어요. 닭가슴살 다이어트 하실 때 다들 드시죠. 그래서 닭가슴살 또 집에 막 쟁여놓고 막 계속 먹었는데 닭이 싫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먹어보고 살 빼보고 또 돌아오니까 정말 열받았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다이어트도 저는 실패해봤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다이어트 관련 쉐이크로 끼니를 때워보자. 하루에 두세 끼 정도는 요것만 먹자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칼로리에 몰입된 다이어트 같은데, 쉐이크만 먹고 막 두 끼, 한 끼는 뭐 일반식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면서 한 끼를 먹고 두 끼는 쉐이크로 먹고 이렇게 해서 살을 7kg 정도 뺐다가 14kg가 불었었죠. 이런 거를 정말 여러 번 겪으니까 막 정신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 저렇게 다 날씬한데 왜 살이 계속 찌고 빼기만 하면 또 돌아오고 그 고생을 해서 빼면 유지도 못하고 이제 하면 뭐 하나 막 싶기도 하고 하기도 힘든데 겨우 해서도 막 두세 배로 돌아오니까 너무 막 허탈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의학의 힘을 빌리자 해가지고 식욕 억제제까지 처방을 받았었어요. 식욕 억제제 처방을 받고 지금 그걸 알아보면은 그게 항우울제 같은 거래요. 근데 그게 식욕 억제제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었었는데 식욕이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막 음식 봐도 별 생각도 없고, 그래서 또 살이 한 10kg 빠졌었는데, 자, 평생 식욕 억제제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또 약을 딱 이제 살 빠졌으니까 약을 딱 끊었어요. 바로 바로 원상복귀가 돼버리고 또 10 한 몇 킬로가 또 더 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쳐버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퉁퉁했었으니까 비만세포가 몸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방심하고 관리 안 하면은 두두두두두 찌기 굉장히 쉬운 고무줄 같은 몸이고요. 9년 유지하지만 2kg, 3kg, 뭐 많게는 4kg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거 정도는 제가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유지하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게 있다면 진짜 억수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한두 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보면 저보고 삶이 참 다채롭다고 하거든요. 정말 뭐 조용하게 하는 게 없네 할 만큼 뭐가 많아요, 항상. 최근에 SBS 방송도 나왔죠? TV 나왔죠?
재작년에는 서울 KBS 무대에 우리 가수들 막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 위에서 저도 춤출 기회가 또 생기고 마이크 잡고 또 제 얘기하는 얘기가 기회가 생겼었고요. 또 요즘 대세인 손원수 씨, 연예인 손원수 씨도 직접 또 전화랑 카톡 연락도 오셔서 저랑 무슨 또 일 관련 얘기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삶이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바뀐 건 건강하고 제 건강 쪽인 거하고 성격이요.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고 또 잔병이 되게 많아서 입원은 한 번 안 하는데 잔잔하게 잡병이 많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뭐 맨날 머리 아프고 변비 있고 생리통 있고 감정 기복 심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좋다가 나쁘다가 막 이런 변폭이 되게 크고요. 또 자존감은 정말 바닥에 떨어졌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막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애감도 정말 많이 상실되어 있었었죠. 샘도 막 많고,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막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항상 다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샘도 많고 부정적이고 막 짜증 되게 쉽게 나고, 그래서 피부에도 막 여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입 밑으로 턱 쪽에 여기에 이렇게 하얀 색깔 고름이 가득 차는 보통 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화농성 여드름이 뭐 조금만 건드려도 아팠는데 정말 하얀 색깔 화농성 여드름이 계속 났었고, 그 말이 곧 뭐 노폐물이 가득해서 보셨겠지만 제 인스타나 이런 사진들 보면은 막 식스팩이 두둑두둑 나와 있는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일 때만큼 그렇게 체지방을 별로 없애고 바삭 말린 느낌이 드는데도 52kg로 바디빌딩 대회를 나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디빌딩 대회 같은 거 준비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현재 제 이 바디 현재 체중 상태도 55kg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키가 또 크겠지 생각하시는데 키는 162 키는 162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크지도 또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일단 몸무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하면서 보시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체중계에 올라간 무게보다 육안상 보이는 무게가 더 적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환상의 식단은 안 가지고 있고, 저랑 같이 운동하고 식사하면서 살 빼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같이 공통된 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식단을 절대 짜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사육하듯이 이거 드세요 이렇게 딱 주는 식단을 짜주는 거를 전 절대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9년째 지금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정해진 거대로 먹었으면 9년 동안 제가 먹을 끈기는 없거든요. 아무리 바꾼다고 조리법을 바꾼다 한들 닭가슴살을 9년 먹고 맛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저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집 좋아하고 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끼면서 빨리 구해내자 구해내서 이 사람들 구해내서 빨리 좀 깨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이랑 SNS에 정말 많은 정보가 많은데도 잘못된 정보가 많기도 하고요. 또 좋은 유익한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대신 너무 정보가 쏟아지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이 기준 잡는 게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면 제가 알아야 되니까 영양이랑 호르몬이랑 비만이랑 대사증후군, 인슐린 관련 이런 걸 되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원래 영어 하던 사람이니까 원서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또 조금 더 편하게 접한 게 베리 시어즈 박사님 원서를 또 찾아보면서 호르몬이랑 영양이랑 비만이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많아져서 제 몸무게가 앞자리가 5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뭐 40몇 킬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리여리하게 예쁜
뭐 7kg, 46kg 이런 분들 몸무게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52kg일 때 식스팩 나올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말랐으니까 그만 빼라, 뭐 40 몇 킬로냐라고 정말 많이 물으셨는데 체중계 올라가서 50인 거 보고 다들 기겁하셨거든요. 9년째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굳이 뽑아라고 한다면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식단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한 거죠. 식단을 딱 짜놨으면 딱 고기가만 할 수 있고 9년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9년의 끈기는 없어요. 식단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죠. 자유롭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선 안에 제 나름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잡는 데까지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실패를 해본 내공이 쌓인 거고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도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었고요. 또 다이어트 관련 강의도 직접 나가서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했었는데, 저랑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단 한 번도 식단을 직접 이렇게 딱 먹으라고 짜준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살펴는 봐줬어요. 늘 저한테 사진이랑 뭐 먹었어요 알려주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조언을 했지, 이렇게 먹어요 저렇게 먹어요 라는 딱 다이어트 정석의 식단을 짜주진 않았어요. 이유가 제가 무슨 사료처럼 딱 스케줄대로 짜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살 빼요. 그리고 그 식단 딱 벗어나면은 막 찌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겪은 것처럼.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걸 유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음식 재료나 이런 걸 다 고민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얼만큼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능력을 안 가지고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일부러 절대 짜주진 않았어요. 완전 의존적이잖아요. 단순하게 빼기만 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면 짜주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랑 그렇게 건강하게 좀 자유롭게 먹으면서 고혈압 약 끊으신 중년 회원님도 계셨고,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수치 돌아와서 또 약 끊으신 예비 신부님도 계셨고, 그분들이 고마워요 할 때 가슴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과식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터지게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이제 이까지 딱 찰 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어느 쪽이 더 클까? 후회를 하는 수치 있죠. 후회를 어느 쪽이 더 클까를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식을 해가지고 결국 살이 좀 찌겠죠. 과식을 해서 살이 쪄서 내가 왜 그렇게 제가 막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다시 살을 찌웠나, 막 후회돼, 토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덜 먹어가지고, 과식을 덜 했어요. 딱 좋게 먹었는데 맛있게는 맛을 즐겼는데 막 과식하면서 포만감 터져 막 이런 정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왜 막 배 터지게 못 먹었지, 막 덜 먹은 게 막 한이 된다 하는 그 후회되는 그 스트레스랑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클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전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배 아주 찢어질 때까지 먹는 걸 좋아했고, 맛있으면 눈앞에서 다 싹 비워야 됐는데, 이제 덜 먹어서 후회를 할까, 이거 먹고 쪄가지고 후회할까, 이 중에 어떤 게 더 크지 생각을 해보니까 20만원치 먹고 찌운 살은 200만원치를 들여서 살을 빼야 하는 거야. 이제 인스타 DM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풀어도 내고, 또 사람들이 궁금한 거 물으면 이제 DM 한 명씩 받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궁금한 거 계시면은 저한테 딱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좀 있는 걸 또 받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풀어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